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필요한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전 질문지에 보면은 인성검사 준비방법과 불합격자 특징. 인성검사에서 항목 선택할 때는 조직성 중심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불리해요. 탈락할 가능성이 많죠. 모의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할 때 극단적인 질문은 다 빼고 저는 했습니다. 면접 전형별 주의사항 및 팁, 강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보와 배려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업 분석 준비 방법이 제가 다른 전문가들과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인데 경영 공시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공공기관 안료에 보면은 각 기관별 조회가 가능하고 경영 공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볼 수도 있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도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정관하고 직제 규정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들 하는 데는 민원 처리 예규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찾아봐라. 특히 직제 규정의 직무 분장 내용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제 규정상의 직무 분장이 나오는데 시행 세칙에 나와요. 이 파워포인트에 구성한 거 보면은 조직도를 띄워놓고 조직도에 예시를 하고 직무 분장 내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사해서 그 관련된 업무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제 규정 정관 반드시 봐달라. 100명이 저한테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정관 보고 오신 분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경영 공시 내용을 보신 분이 또 딱 한 명. 근데 그분은 어떤 걸 봤냐면은 임금 산정 기준만 보고 오셨어요. 정관을 보고 오신 분은 자기 아버님이 공공기관의 현직자께서 경영 공시 내용을 봐라 해갖고 그분은 어떤 것까지 보고 오셨냐면은 국회 지적사항, 주무부처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이것까지 싹 보고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면접이 끝난 곳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거기는 대부분 발표 면접 질문이 국회 지적사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협상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경청 자세입니다. 발표보다는 경청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관찰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경청의 자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접 유형별 질문들 제가 다 예시를 했으니까 강의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정보 기출 질문, 인성 질문이 많고 경험 기반 질문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사무, 행정 이 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수원이 뭐 하는 회사인지 이 부분을 많이 알고 가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정관을 보시면 되고, 정관에서 직무까지 딱 설명하기 위해서는 직책 규정을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수원 회사에 대한 이해, 경영 공시 내용을 많이 참고해 달라. 사무전공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현황을 보고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라.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직무기술서, 직무소개 자료 있죠, 여러분.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에 보면은 그 주요 직무 지식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키워드 검색을 하셔갖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 기출 말씀드리면은요, 강의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이 어떤 형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전공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직무 수행 능력 면접에 보면은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직무와 관련된 일의 사항이라고 그래요. 특이한 사항, 사고 사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소개 자료 많이 보셔야 돼요.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직렬과 관련된 키워드 하나하나 눌러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NCS의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는 분은 전혀 없어요. 직무 소개 자료에 보면 세 분류 나오는데 대부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에 가면은 학습 모듈 검색에 세 분류를 가면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폭넓어요. 능력 단위를 매칭시켜서 능력 단위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는 학습 모듈을 첨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한국철도공사라든가 뭐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줬었어요. 그거 토의를 하고 발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문제를 기출을 만들어서 코레일 현직자한테 보여줬을 때 이 형태보다는 좀 길게 문항이 나오는데 의미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라고 저한테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모드를 꼭 봐라. 이 강의 자료에서 충분히 다뤄집니다. 면접 자체가 처음입니다. 기초적인 정보부터 얻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분석, 자기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넌 누구니? 계속 묻거든요. 면접관들은. 그럼 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 갖고 있니? 이런 질문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준비 방향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성 면접, 직업기초 능력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 내가 뭘 작성했는지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도 보면 경험사항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경험사항을 똑같은 문항에 대입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세부 요소가 있어요. 세부 요소로 보면, 아, 무엇을 평가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세부 요소까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항목 키워드로 해서. 인성검사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면접 유형, 차별성 있는 자기소개를 좀 하는 것은 저는 희망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룹반이나 이제 개별 면접을 하다 보면은 면접 답변이 다 똑같아요.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량을 준비했습니다. 한수원에서 공식적으로 출연을 허락한 동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소개를 하되 나한테 유리한 것을 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라. 합격한 분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 그다음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해요. 더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던졌을 때 호기심 간에 질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면접관이 원하는 면접 방향성, 인간미라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의 서류상으로 능력은 다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면접에서는 어떤 걸 볼까?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 뭐 근로, 뭐 공동체 윤리, 자기개발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다 보면 태도가 다 나와요. 태도, 양보, 배려하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인성을 중시하는지 전문 지식을 중요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성으로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신입사원 교육을 합니다. 직렬별로 몇 시간 해야 되는지 교육훈련 요령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저 규정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성, 직무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있다, 얘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하면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직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자리매기고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절대 꼽지 않는다.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강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5번도 마찬가지요. 토론, 협상 면접,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 강의 자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찰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것도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관찰 면접에서는 특별히 거론한 게 지원자의 인재상이에요. 인재상에 맞는지를 관찰하겠다예요.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무 능력 이렇게 세 가지도 평가하잖아요. 그럼 이 인재상에 이 가로치고 나와 있는 게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 소통, 협력이 나와 있어요. 경청을 하느냐, 협력적 태도를 유지하느냐, 사회적 가치,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최고, 그런 여부를 보는데 관찰 면접, 토론 면접에서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보통 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표를 활용해서 문서 정리를 해달라. 문서 작성 능력에 보면은 표를 작성해야 될 중요성이 나와 있어요. 시각화.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작성해서 문서 정리하는 것을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토론 시에는 적극적 의견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론 면접, 감정 관리하세요. 인정은 반론도 중요하고요. 전공 내용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보는 점, 답변 내용과 방법, 차별성입니다. 이 사람 냄새나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 답변하는 요령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직무 중심으로 하거든요.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제가 오늘 꼭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도 좀 차별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레일 할 때도 보면은 다 1분 자기소개 하라고 보여줘요. 사전 질문을 하거든요. 서로가 보면서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형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내가 파악한 다음에 바꿔줘요. 너희 특장점은 이거야. 해갖고 그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형식이 너무 직무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특히 1분 자기소개를 좀 차별성 있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 강의 내용 참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면접 스토리예요. 물론 거기에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스터디 참여를 하십시오. 저희 강의에서 그런 기회는 주어지니까 한수원 현직자들 합격하신 분들이
거기 사이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한 8분 정도가 나와 있는데 6분 정도가 다 면접 스터디 참여했습니다. 면접 스터디 너무나 중요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모의 면접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공 질문 수준. 자, 여러분들은 전공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 관련 내용을 샅샅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키워드 검색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CS의 직무기술서 가면은 지식기술 태도가 나와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나옵니다. 그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검색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성 질문,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갈등 관리하고 조직 이해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은 한수원의 위상, 한수원의 사업 방향,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지원 동기, 저는 직무 중심, 그 다음에 공공성, 공익성을 연계를 해라. 또 국가에 대한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2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면접 때 국가에 대한 소명을 거론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 공익성과 공공성, 이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직무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공정성, 공익성, 더 크게는 국가에 대한 소명,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원 면접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멘탈과 컨디션 관리 중요하죠. 현직자들 그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멘탈 관리 잘하자.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면서 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직업기초 능력에 보면은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직업윤리에 하나는 근로윤리, 공동체윤리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직업기초 능력 4개를 묻는구나 하는 걸 보시면 되고, 자기개발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방안 토의. 여기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에 보면은 문제 해결 방안 토의라고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공기업의 특징은 이 범위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직무 사항을 주고 사고 사례나 이상 일의 사항이라고 해요. 일의 사항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지, 개인별 질의응답 및 결과지 작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되어 있어요. 결국 토론 면접에서도 집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평가한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나 혼자 잘났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얼마나 협조적인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오늘 직무 수행 능력이 되어 있는데 직무 이해도와 적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공공기관 공기업의 특징, 얘네들은 저도 청렴위원회 이런 데서 자료 달라 이런 거 대응하고 그래서 감사실에 근무해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공정 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받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면접에 또 들어가요.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가를 하는지를 봐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사를 받아요. 문책을 당하죠. 또 여러분 관찰 면접도 잘 보셔야 됩니다. 관찰 면접 30점인데 지원자의 인재상 부합 여부 검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협상 면접을 하는데 이기고 지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참여, 그다음에 인재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인데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기반 첫 번째 문항이죠. 이건 대인관계 능력에 주안점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경험 사항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 소속돼서 경험을 했는지 경력한 사항을 하는 거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변형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엮어서 어떤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갈등 사항이 있었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기소개서 항목을 받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답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있는 작성한 내용 말고 하나하나를 더 준비해달라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항은 근로윤리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공동체윤리예요.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가 애매해요. 거의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기개발 능력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나오죠. 우리 회사 준비 이외에 네가 자기개발한 게 또 뭐가 있느냐? 이 질문도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가면은 면접관들 중에서는 외부 면접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외부 면접관들의 면접 질문의 특징은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분들이.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평생교육원에서 공공기관 면접관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아는 지인께서 면접관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죠, 전국을. 자기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이 한수원과 관련돼서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니 하는 자기개발, 그리고 한수원과 관련 없이 또 전공과 관련 없이 네가 또 어떤 자기개발을 노력했니 하는 부분은 꼭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단체,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문항별, 항목별, 추가적인 경험을 하나씩 꼭 마련해 간다. 자, 직업기초 능력, 이 세부 요소별로 질문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만약 근로윤리라면 당신이 정직하다는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질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유사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예절이나 뭐 여기 책임의식이라든가 책임감을 실천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있고 하위 요소가 있고 거기에 세부 요소가 있으면 이게 140 몇 개가 됩니다. 이 세부 요소나 그다음에 하위 능력에서 면접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데 직업 기초 능력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 정도는 여기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준비해 놓으면 가장 좋죠. 그럼 이 많은 사례를 어떻게 못 하잖아요. 경험 중에서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경험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을 다했던 거, 남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 이 공통되는 경험이 만들어 가시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러분 논리성이에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타기법 많이 아시죠? 무조건 정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스타기법으로 정리를 한다. 그 표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5칸, 9분, 뭐 이런 식으로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효과, 그다음에 저는 플러스 한계점 및 제한 요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표로.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도 문서 이해, 문서 작성 능력, 경청, 의사표현. 그런데 여기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보면 경청이라는 거 눈에 딱 띕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뭐예요? 회의할 때 내가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표현하는 거는 내가 제시하거나 할 때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을 요약했을 때는 어떤 부분 문서 작성 능력이 보이겠죠. 이런 걸 뜯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은 사고력,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그다음에 문제 인식, 대안 선택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협상 사례에서도 대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안 평가 이 부분 중요하고요. NCS 세 분류를 꼭 참고해 달라. 그다음에 NCS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준 평가 요소가 나와요. 그 평가 항목을 뭐뭐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 한국 수력원자력 정관과 직제규정 별표 3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관찰 면접,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 소통, 협력, 사회적 가치. 두 번째가 여기서 여러분들 관찰 면접에서 주된 내용은 윤리의식, 그 다음에 주인의식, 안전의식, 특히 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윤리의식, 남을 심하게 공격한다든가 태도가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건가, 그 분위기에 협력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인관계 능력에 협상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의 대인관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협상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추격한 것이 직업기초 능력에 나온다. 그리고 협상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성 예시도 나온다. 학습자 가이드 107쪽서부터 126쪽, 20쪽 정도에 아주 잘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에 지원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갖고 추가적인 질문도 해요. 이 외의 것을 하나씩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윤리적 행동을 통해 손해를 받았던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현직자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윤리적 행동을 통해 손해를 감수했던 것이 아니고 손해를 받았던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학업이나 입사 준비 이외에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또는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해 한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도 중요하죠. 우리가 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겠죠.
부서장의 업무 지시가 자기네 가치관과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서장이 불합리한 지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팁을 드리면 부서장의 불합리한 지시와 불법은 다르다는 거, 불합리한 지시 질문을 했는데 불법으로 생각해서 답변하면 너무 앞서가고 너무 공격적으로 보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제가 여기 출처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원래 블로그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원쌤의 라포르 커뮤니케이션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ESG 경영을 통해 나아갈 방향 이 부분은 딴 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쌤의 라포르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양수발전소 안전문제 해결 방안 고시넷 NCS 한국수력 원자력 기출예상 모의고사 이 책에 보면 뒤쪽에 나옵니다. 코로나 관련 회사의 방역업체 선정, 방역업체 제한 가격. 고시넷에 보면 이게 2019년도에 나왔는데 콘도에서의 이익 극대화 방안, 회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상호 계약을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사례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 인사교육과에 근무하고 교육 담당도 하고 교육 부서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 교육시키는 협상 면접을 합니다. 모의 협상을 해요. 제가 했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딴 분들한테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제 했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지원자의 인재상 부합 여부라고 하는 것은 팀 성적에 따라서 미미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는 영향을 미미하다는 거죠. 내가 모의 협상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사실은 용어 같은 것도 조금 준비를 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는데 채용 공고상에 여러분 이제 왜 구매 조달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 협상에 관련된 게 나와요. NCS 홈페이지에 세분류 구매 조달을 들어가면은 능력 단위의 구매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구매 계약을 보면 여러분들이 협상 면접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칭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채용 공고상에는 이렇게 6가지의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 NCS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무 쪽만 제가 예시를 한 이유가 협상 면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예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직렬별로 다 하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매칭을 시키면 이렇게 학습 모듈 구매 계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물론 구매가 아닌 직렬별로도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서 여기 능력 단위 명을 보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매 계약에서 견적 및 제안서 제출 요청돼 있어요. 이 정도 순서 알고 가시면 좋죠. 왜? 여러분들의 논리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그럼 구매 계약 주요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구매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 당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재료비, 농업비, 재료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총원가, 판매 단가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고 설명하게 되면 논리적이고 사실 근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밑에 출처를 다 연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매칭, 구매 계약 이렇게 이제 직무기술서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주요 직무, 능력 단위 하위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구매 협상 전략 수립하기, 구매 협상 실시하기, 구매 계약 체결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상 면접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중략했어요. 기술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도적인 게 나와요. 구매 계약에서 공정성 및 윤리적 태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유연성 나오죠. 협상 내용을 준수하려는 여러 가지 이 태도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도, 그 다음에 인성이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항목에 맞게끔 구매 계약이죠. 제안 요청서 작성 능력, 견적서 작성 능력, 제안서 작성 능력이 되겠죠. 안건 도출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회사나 강사가 직원 교육을 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을 예시를 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출제 유형별 준비 사항인데 조금 전까지는 공통사항을 말씀드렸고 내부 규정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KHNP라고 표기한다. 이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코리아 하이드로 앤드 뉴클리어 파워 코퍼레이션. 이 부분 여러분들 면접 질문에서 타 공공기관 나옵니다. 전력 자원의 개발, 이와 관련되는 사업, 부산물을 활용하는 사업, 연구개발 사업, 외국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부대 사업. 여기 자회사도 있잖아요. 정관에서 자회사를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 면접이나 협상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관상의 사업 목적이
총 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부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규정, 내부규정 참고하는데 제가 직제규정을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직제규정 조직도예요. 이게 저는 홈페이지 잘 안 봅니다. 조달처가 나와요. 아까 제가 구매 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처를 예시를 한 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직렬별로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나는 양수발전이니까 이쪽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나는 원자력 부분이니까 원자력 공부 쪽을 봐야 되겠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해외 사업이야. 수출 사업 본부, 사업 개발처.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집트 사업실, 체코, 폴란드 사업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직제 규정에 있고 직제 규정 시행 세칙에 보면은 본부별로, 지역별로 이게 다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했는데 한빛 원자력 본부 이렇게 있고요. 한강 수력 본부,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에서 근무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강 수력본부가 가장 크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발처. 제가 사업개발처 UA 사업실이 어딘가 보니까 사업개발처 수석이 있는데, 사업관리부, 시운전 사업부, 운영 사업부 있어요. 여기 제가 영어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약자는 반드시 알고 하시면 좋죠. 토론 면접이나 아니면 발표, 아니면 면접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살짝 언급해 주시는 거, 친하지 않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규정 단어 조사 및 정리. APR 1300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한국전력기술 홈페이지에서 받아놓고 설계 개요 주요 성능 안정성 잘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특히 원자력 부분에 계신 분. 자, 직제 규정 시행 세칙 아까 조달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장 업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장 업무. 직제 규정 시행 세칙에 보면은 전체 부서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분장 업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 자료,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직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아까 정관하고 직제 규정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했을 때 분장 업무 중에서 큰 그림을 하나 던진다든가 정관상의 큰 그림을 던진다든가 내용을 보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 면접 기출문제예요. 우리 스텝진들이 저한테 뽑아주는 거 제가 2003년도부터 면접 교육을 했었거든요. 제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도 보면은 이건 기본 질문이 공기업 핵심 스크립트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소개, 그다음부터 보도자료 3개 이상과 주요 이슈 분석해야 되고, 한 수원이 다른 발전사와의 차별성, 오지근무에 대한 생각, 공직자로서의 필요한 너목은 사실 뭐예요? 직업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 다 청렴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답변이 그것만 있다는 것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상에 대한 인지, 부합하는 것, 보완해야 될 부분과 계획,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직무 수행 능력 면접, 보도자료로 좀 주요 이슈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저는 올해 면접 중에서 아마 SMR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4차 혁신형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한수원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이 자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서 내 기술 부분과 연관된 게 어떤 건가 하는 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SMR 같은 경우 해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사실 지금 SMR과 관련돼서 협상 면접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게끔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한수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다른 면접 질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고요. 경영 공시에 보면 자체 연구 보고서가 있고 외부 용역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아마 여기 전공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텐데, 적어도 2023년 채용 공고 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데 한수원의 특징이 이 보고서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개요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개요를 보시고 한번 주요 이슈가 뭐였구나 하는 것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자체 연구 보고서, 저는 가급적이면 2022년 하반기 한 9월 달서부터 채용 공고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토론 면접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직무 수행 능력 면접에서 좋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관찰 면접, 제가 직업기초 능력을 보시라고 그랬죠. 대인관계 능력, 하위 능력의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능력이 나와 있는데, 제가 3권의 책을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축약했다. 어느 정도
협상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도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상 능력 이 부분 꼭 봐주시고요. 협상 능력 잘 돼 있어요. 동영상. NCS 홈페이지에 이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분이 위원장이세요. NCS 개발 이쪽이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강의 내용 저 봤는데 아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유형별 질문 예시되어 있는데 브라인드 채용의 원칙과 질문 유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들어가시면 항상 보는 것은 질문,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준비하느라고 들어가세요. 근데 NCS 통합 말고 공정 채용에 들어가면은 채용 모델 면접 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따끈따끈하죠. 산업안전보건관리 면접 과제 및 평가 양식 22년 걸 고도화시켰다고 돼 있어요. 이게 600몇 페이지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지 그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본 자료는 기존 개발된 직군의 채용 전형별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음. 채용 업무 담당자는 본 결과물을 참고하되 개별 기관 및 직군 상황에 맞는 채용 도구를 재구성하여 적용해야 함.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죠? 산업인력공단이죠.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브라인드 채용이 도입될 때 이 공단에서 브라인드 채용을 총괄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 컨설턴트를 보내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거의 참석했어요.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이런 강제성은 아니지만 얘네들한테 계속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경험 면접 질문 예시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 법령을 파악한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없죠. 신입사원들은. 그리고 가로치고 관련 경력이 없을 경우 유사한 경험, 관련 교육 과정 중 해당 사례의 학습 경험 등을 질문해 주세요. 주질문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칭문이 경험 및 과제, 역할, 행동, 결과 단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면접관 교육을 시킵니다. 사전 면접관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인사 규정이나 인사 시행 규칙에 보면.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예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필살기 한다고 그래갖고 사례를 막 줄줄이 얘기하죠. 간략하게 결론부터 답변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끝내세요. 왜? 그 다음에 경험사항 이런 부분들은 면접관들의 심층 질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짜증내죠. 길게 하면. 아, 결론만 얘기하세요. 근데 급하신 면접관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경험을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경험을 포함하지만 그런 질문이 무슨 경험이 있으니까 예, 어디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진 명제와 사례는 미스매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결론부터 답변하고 부연 설명해라. 고급 같은 경우는 상황 규문이 있죠. 당신은 뭐 공정과 효율성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상황을 네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고급 답변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고급 답변. 자, 이제 면접 유형별 질문 예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자기소개부터 효율과 원칙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효율과 원칙, 효율과 규정, 효율과 매뉴얼, 효율과 공정성 계속 비교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누가 질문하느냐? 외부 면접관들이 질문한다. 경험 질문이죠.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데 사실 앞쪽도 연관되는 게 있지만 제가 그냥 구분했어요. 심한 근무 무슨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우리 조직을 얼마나 알고 있니? 아까 조직도 보셨죠? 어디 원전 뭐 이런 지역 본부, 수력 본부 막 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뭐 한강, 포천에 있는 양수발전소에서 한번 근무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심한 근무 부서는 주로 사무행정 쪽에서 많이 질문한다. 왜? 아까 여러분 조직도 보셨지만 사무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희망 근무소를 반드시 정해서 들어가십시오. 이 사람들이 꼭 물어요. 그럼 그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꼬리 질문을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해결 방안, 기출문제. 자, 요거 제가 영상에서 따온 거예요. 원자력 산업 현황 분석 및 해결 방안. 또 일부에서는 재무제표 관련 직무 현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해라. 자, 2020년 신입사원 합격 비법 이것도 동영상에 있습니다. 해외 직군. 해외 원자 산업 현황을 아마 영문으로 주고 해석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정리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강의자 추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한수원 해외 진출 방안. 원자력 발전 국민 인식 전환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일회사항 발생. 기술 부분은 이상 징후가 발생됐다 당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학습 모듈을 참고하고 직무기술서 참고하고 더 추격하면은 최소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꼭 참고를 해달라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 면접 사례. 자, ESG 적용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SMR 개발 주요 부품 구매 협상 외 하나 이상을 만들려고 돼요. 그래서 이제 사후 가미 자료를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SMR의 현황, 그다음에 발전 현황, 여러 가지 현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 협상 면접에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수출 특정 국가 진출 협상, 그 국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 정리를 좀 할게요. 마지막인데 직업 기초 능력, 하위 능력 및 세부 요소별 질문 도출 및 답변을 좀 준비해달라 하는 부분,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 사항을 만들어 보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채용 공고의 직무 부서에 소개된 세분류와 능력 단위를 NCS 직무서 매칭하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찰 면접은 개인 평가를 받아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도 저는 개인 평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은 직업 기초 능력, 하위 능력, 세부 요소에 위배가 된다. 좀 참고하시고 학습 모듈 제한하고 견적, 제기법 같은 것까지 숙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강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메모를 하세요. 사회적 비용, 관리 소요, 편익, 기회비용, 매몰비용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순서대로 먼저 받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관리 소요. 현직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관리 소요가 뭔지. 매몰 비용, 편익, 기회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모됩니다. 회의 때 많이 쓸 수가 있죠. 답변은 좀 차별적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여러분들이 유튜브들 저도 가끔 보는데 좋은 얘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자꾸 경험사항과 역량 중심,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답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반대예요. 이분들이 직무를 물으면 직무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인성 질문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험, 직무와 연관돼갖고 막 억지로 만들잖아요. 이상해 보이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튀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답변, 자연스러운 차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상 질문이라는 것은 정말 예상이에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답변하는 방법을 배워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멘토 운영자입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께 무료 특강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 해당 정보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 교육을 듣고도 스스로 이제 모의 면접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해당 부분으로 저희가 그룹반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면접 완성반으로 12시간 그룹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1일차, 2일차 6시간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찰 면접, 직무 수행 능력 면접 이 부분으로 무조건 저희는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모의 면접의 그룹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 면접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은 7월 10일, 13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1회차 진행을 하고 7월 14일, 15일 금토로 2회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7월 8일과 7월 9일에도 면접 그룹반이 생성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의 혜택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룹반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교육이 끝나더라도 스터디룸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강의장은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예 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교육 받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룹반을 들으시고
1대1 멘토링을 추가로 들으신다면 10% 할인도 되니까 오늘 교육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